네, 반갑습니다. 8월 8일 월요일 마감 시험입니다. 아침에는 조금, 애매했었는데요. 일단은 마감으로 가면서 시장이 점점 좋아졌고요. 결국에는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점에서부터 올라오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드랍을 걸고 있어요. 자, 일정 수준까지 딱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라인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 과정들을 차근차근, 하다못해 마음의 준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꿋꿋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은 공매도에 대한 환매가 됐든 아니면 진짜로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든 어쨌건 간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눌리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는 오늘 시장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 또는 많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즉 믿져야 본전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대형주의 매도가 집중된 이유는 뭐가 있겠는가. 오늘은 대형주에 약간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기관 쪽에서 대형주 매도가 좀 있었는데 이런 내용도 같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보시면은요, 일단은 양봉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잘 나왔네 이렇게 생각 들 수 있겠죠. 자, 일단 이동평균선 대의 골든크로스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는 일단 돌파가 됐어요. 네, 단기적 1차 상승이 일단은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락 이후에 저점 잡고 반등, 골든크로스, 단기적 이격 좁히기, 그래서 쭉 치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를 통해서 2차 상승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2차 상승이 준비가 되려면 일단 그동안은 없었던, 1차 때는 없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아래쪽 지지선과 이격입니다. 이 이격을 좁히기 위한 모습이 지금 진행될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서 끌고 올라가도 돼요. 강제로 막 끌고 올라가도,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그러기에는 시장에 있는 재료가 괜찮냐라는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시장의 재료가 괜찮게 나와서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막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길에 대한 부분들도 상방 포지션을 받게 되면서 주가를 더 밀어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만길이 조금 애매해. 왜냐면은 지금 해외 쪽에서 분위기가 약간 좀 애매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급등은 아닌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얘네들은 철저하게 옆으로 누워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가두리 형태의 모습은 또 나타나겠죠. 지금 같은 경우라면 25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살짝 들어오게 되면 2450포인트를 지지선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눕게 된다면은 그냥 시간적인 부분이 흘러가면서 이 이격을 좁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즉 올라가서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든 아니면 옆으로 눕든 일단은 이격은 좁히고 가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간 다음부터는 이격에 멱살 잡혀서 끌려 올라가서 지지선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살짝 들어와 주겠죠. 그래서 만나는 위치까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반등 이런 쪽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시장의 포지션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2700포인트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만큼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지난번 1차 상승 때 봤었던 이만큼 남아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이밍 잡고 나서 갑자기 탁 움직여주면 뭔가가 탁 끊어지는 느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빵 터질 때 주가가 무섭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 때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일단 워낙 많이 내려간 시점에서 이렇게 티도 안 나는 그런 상승들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에 준비하고 계셔야 되고요. 또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사실 필요 없어요. 조금씩 계속 매수에 대한 감각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씨 나 매수 안 할래 이거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매수를 조금씩 연습해 줘야지 손이 쉽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좀 어땠을까요?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막판에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저점 잡아주고 나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역시도 마찬가지 아침에 저점 잡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전일 고점 넘어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라면 괜찮아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수급이 있었죠. 수급이 아침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1700억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2000억 정도까지도 예상해 봤었는데 1700억 이 정도 나쁘지 않죠. 워낙 기관들이 많이 팔아먹은 모습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투신, 연기금 쪽 매수가 들어와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될 수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가 오늘 3,000원 가까이 매도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시장에 좀 부담을 줬다는 얘기인데, 장이 올라갈수록 금융투자는 계속해서 팔아먹는 모습이 좀 나타나요. 왜냐면 이렇게 팔아먹은 물량들을 외국인이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투자는 차익 실현해서 좋고, 외국인들은 물량을 받아와서 좋고, 개인들은 그냥 물량을 뺏기는 것밖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잘 타고만 들어가면 사실 지금 시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그런 포지션들을 잘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총 상위에서 자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네이버 이 정도고요. SDI까지 있네요. 요렇게 마이너스 나온 애들이 오늘 매도가 나온 애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 압박이 좀 들어간 거고요. 근데 그 외에 뭐 LG에너지솔루션 또는 뭐 LG화학, 현대차, 뭐 기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얘네들도 그렇게 대단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즉 대형주 쪽에서 나타나는 포지션들이 그렇게 대단히 시장을 막 끌고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 보이지 않고 있죠. 살짝 눌리고 있는 모습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이거 수급 동향 보시면 일단은 감이 나오실 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포인트 있다는 것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자, 셀트리온은 주가가 반등하면서 분위기를 좀 끌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 그동안 고생받을 많이 썼을 텐데 최근에 주가 올라가면서 그래도 분위기 좀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매물대에 도착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 매물대에 도착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살짝 걱정되는 거는 매물대 돌파하고 나게 되면 이격이 또 벌어지게 되죠. 자, 이격이 벌어지는 게 항상 문제거든요. 이격이 벌어지면서 모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이 벌어지면 많이 벌어질수록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완급 조절하면서 갈 것인지 그 부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은 뭐 잘 올라가니까 별 상관없겠고 셀트리온이 잘 올라가면서 코스닥 쪽에서도 얘네들이 올라갔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셀트리온 제약, 얘네들이 오늘 반등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 4%대 하락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또는 LNF도 좀 보합이었고요.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다 보시면 됩니다. 개별적인 종목들로 치더라도 막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좀 있을 건데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큰 움직임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매수가 확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난번에 한번 치고 올라갔잖아요. 매수 막 들어오면서. 근데 지금은 또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공매도 환매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분 정리됐을 것이다. 예.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야, 이 정도 올라갔을 때는 내가 수익률 만족스럽지 않아. 다시 내려가.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즉, 단기간에 이런 공매도 환매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은요. 내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환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 버렸어. 만약에 여기서 이 정도 수익을 내야 돼. 여기서 공매도를 치고요. 위쪽에 만약에 10만원대에서 공매도를 쳤어요. 그리고 이게 8만원까지 내려왔어. 그럼 수익이 한 20% 나왔잖아요. 그럼 오케이. 여기서 사가지고 20% 수익 내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쑥 올라가가지고 9만원대가 돼버렸네? 그러면 수익률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공매도를 멈추는 거예요. 환매 멈추고, 야, 다시 팔아. 네. 그래가지고 주가를 또 끄집어 내리는 그런 형태. 이 다시 파는 물량은 어디서 나올까요? 공매도 일단 매수를 멈추고요. 그 전에 매수했었던 물량들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즉 공매도 환매 때 같이 매수했었던 물량들을 던지기 시작하면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럼 이때 남아있는 공매도 물량들도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바닥은 잡히겠지만 물량이 계속 떨궈져 나가기 때문에 결국 고점에서 떨어지는 종목들은 일정 구간에서 지지되는 모습 보이다가 뭐 어떤 세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빠져나가면서 힘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 공매도가 많았었던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올라갔다. 와, 오케이, 지금부터 가는구나. 막 뛰어들어가다가는 바로 깃방명이 날라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별적인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개별적인 종목들 보시면 지금 한국정보통신이 상한가를 가버렸네. 와, 갑자기? 네. 야, 이렇게 가는 일도 생기네요. 한국정보통신이. 오, 얘는 근데 뭐 특별한 그런 내용들은 아닌데, 네,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요.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올라가는 것들에 뭐 시청이 뭐 어느 정도 받쳐준다거나 뭐 재료가 좀 있었을까요? 얘도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좀 조용했었거든요. 좀 올라가려는 기미는 좀 있었지만은 조금 조용했었는데 갑자기 네, 뭐 때문에 뭐 특별한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딱히 네, 애플페이가 올해 말에 전격 도입될 전망이다 해가지고 결제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갔군요. 그래서 이쪽으로 반등이 좀 나가는 개별적인 재료네요. 개별적인 재료로 올라갔다.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 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노시스, 한창바이오텍은 아침부터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요. 한창바이오는
갭상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점상 가다가 지금 물량을 조금 주는 모습이라서 이제는 물량 터지면 팔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상한가니까 냅두셔도 되겠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물량이 나온다? 그럼 던지는 형태의 모습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양호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있잖아요. 상승한 종목에서 얼마큼 되는데? 라고 보는 부분들 3% 이상대가 195개 아침보다 조금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락률은요. 지금 모아 데이터 하한가 그냥 그대로 됐고요. 네, 뭐 종목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하한가 뭐 하락한 종목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 여기요. 박셀바이오 127개. 그러면은 300개 조금 넘는 모습이죠. 여전히 20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범위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제일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은요. 대형주를 붙잡아 놓고서 개별주 특별한 게 재료가 있는 것들만 튀어 올렸다가 갑자기 또 죽였다가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뭐 사람들이 여기서도 많이 많았죠. 뭐 무상증자 하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무상증자한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내려왔어요. 아주 다 죽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죠. 이게 7,000원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지금 2,600원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짧은 시간 내에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들은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오늘 중요한 게 매매 동향일 것 같아요. 요거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기관 쪽 총 합계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매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1100억, 하이닉스에 800억, 둘이 합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2000억. 그 다음에 네이버, 삼성전기, 현대차 등등등 이렇게 매도가 되어 있고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올랐는데요. 기관 매수가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것들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구분을 좀 지어야 되는 게 연기금 뭐였어요? 네, 삼성전자 팔았냐? 많이 안 팔았어요. 하이닉스 팔았냐? 뭐 많이 안 팔았어요. 많이 안 판 거가 아니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이닉스 여기 있네요. 네, 많이 안 팔았어요. 240억 정도 매도가 좀 있었는데 연기금의 최근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죠. 자, 그러면 금융투자가 팔았을까요? 네, 금융투자 680억. 하이닉스 170억. 팔기는 팔았는데 이 금융투자의 매도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자, 그러면 나머지 누가 판 거예요? 투신이죠. 네. 투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사모펀드, 이런 데서 물량이 나왔을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골고루 이제 매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쪽으로 나오긴 했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은요,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은 뭐 지들의 지 맘대로 하는 거니까. 투신이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신이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환매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주식을 팔아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많거나 또는 뭐 이거 팔아서 뭐 수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신종 물량들은 개인들이 팔아먹는 물량들이다 정도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고요.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팔긴 팔았는데 많이 안 팔았어요. 네. 이 정도 판 거 가지고 사실 뭐 법에 질려서 떨 필요가 없잖아요. 즉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 놓여있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팔아먹는 쪽은 금융투자 그리고 개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관 쪽은 잡히긴 했지만 개인들. 실제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매수가 잡혔을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팔아먹는 물량들은 물려있는 쪽에서 던지거나 뭐 펀드 환매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를 팔아먹은 대형주가 주춤거리는 이유, 대형주의 매도가 집중된 이유는 뭐냐? 시장을 붙잡아두기 위함이다. 또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다. 환매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재가 있는 부분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악재가 있으면 더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살 때는 조금 사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에서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거 이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이나 일단은 상승을 정상 추세 전환의 포인트로 가기 위한 한 7부 능선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조금 기대감을 걸어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들
똑똑히 그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계속 넣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아유, 그냥 뭐 모르겠다 이식 뭐 그렇게 하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뭐 생각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각오, 네, 마음의 준비 이것까지만 해도 돼요. 실제로 뭘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마음의 준비까지만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런 준비는 좀 하고 계시고요. 시장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할 때 저기서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수익 내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익 나고 있는 것들, 수익으로 바뀌는 종목들 그런 것들 잘 보고 계셨다가 이격이 벌어진다거나 변화가 좀 생길 때 그럴 때는 좀 차익 시간 들어가시는 것도 같이 권장해 드리고 어차피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회복을 좀 시켜줬다라면 이제는 상승하는 종목들 쪽으로 서서히 포트를 좀 바꿔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천천히 가져가시면 되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고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네, 오늘 저녁 방송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데 오늘 방송 제목이 네, 많이 회복한 종목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이거거든요. 네. 많이 오셔가지고, 진짜 팔아야 되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뭐 정답은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저녁 방송에서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만 저녁 9시에 진행되니까 꼭 유튜브로 오셔야 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